거고요. 그리고 할 때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직원생활 이렇게 할 때 뭐냐면 남들하고 이렇게 트러블 관계에 있거나 그렇게 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배려심 갖고 조금 이해하고 어떻습니까? 뭐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일 때문에 막 신경 쓰이는 것도 머리 아픈데 옆에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게 되면은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가지게 되면 남 탓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들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일에만 올인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감싸 안아주세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신경전을 벌여봐야 여러분들만 손해요. 여러분들만.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시어머니랑 제 며느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항상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신가 봐요. 여기 다들 시어머니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응? 관계가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식이 아들 있잖아요, 아들 자라오는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거의 애인 관계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잖아요, 그죠? 애정과 사랑을 다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밖에서 어느 여자가 딱 들어와서 갑자기 그 사랑을 낚아채가는 거야. 그 순간부터는 질투의 화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질투의 화신이. 예? 질투의 화신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너무 사랑을 했던 이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집에 왔는데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막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은 시어머니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들이. 응?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설거지를 해? 어디서? 그게 화살이 어떻습니까?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갑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가는, 며느리 보기만 하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움 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전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죠? 시어머니 막 욕을 합니다. 자녀는 또 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습니까? 욕하는 것에 대해서 와이프가 욕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 욕을 하는데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쌈박질 나요, 안 나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네 엄마하고 살아, 이제 기대하면 네 엄마하고 살아. 왜? 남남이니까 어차피. 야, 살아. 네 엄마 좋으면 네 엄마하고 살아서.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죠. 내가 엄마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네가, 야, 엄마 지금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니? 조금 네가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죠, 분들이. 맞잖아요.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사랑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근데 현명한 시어머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현명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며느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해주겠죠. 왜? 그거 자체가 아들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정말 이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들을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집안이 편안하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쵸?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는 한 80% 정도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며느리한테 화가 나면 며느리한테 화가 나는 거죠. 맞죠? 며느리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들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화를 안 낸다?
그거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오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바로 직격탄 날려보내면은 며느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돋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누구를 닥달하냐면 남편을 닥달합니다. 제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무마를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초창기 좀 그랬었어요. 분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옛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것 뭐 하기만 해도 시어머니가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못마땅하고 어떻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제는 부부 연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데 음식을 잘 만들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를 볼 때는 너무나도 얘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에다가 핍박에다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한 달이고 1년이고 맨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속 핍박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너 심지어는 욕까지 해가면서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칼을 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당집을 갑니다. 점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점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당 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무당집에 가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 무당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인절미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인절미가. 그러니까 인절미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해서 인절미를 그러면은 그 인절미를 아침마다 100일 동안 인절미를 너가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시어머니한테 하루에 한 상씩 100일 동안 인절미를 갖다 드려라.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먹고 꽥 하고 돌아가시더라.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그 며느리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냐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인절미 먹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인절미를 해요. 인절미를.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싫은 사람한테 막 욕하고 핍박하고 너 왜 그러냐 막 그러잖아요, 그쵸? 분들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인절미를 100일 동안 정성 들여서 아침마다가 인절미를 갖다 드려라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100일째 되면 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좋아지겠지.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되냐면 꾹꾹 참아가면서 또 핍박받으면서 인절미를 아침에 만들어서 한 사발 차려 들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어머니가 보고 나서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처음에는 분들이 왜 항상 밑보였는데 당연히 네가 뭔데 여기에 독을 탄 거 아니야? 원래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너 거기다 독 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니한테 정성 들여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좋게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상대방의 감정이 안 좋은데 좋게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 뭔가 좋게 얘기하는 뭔가가 있겠구나, 저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또 어떻습니까? 또 가서 인절미를 곱게 해가지고 정성 들어가서 갖다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절미 갖다 드렸는데 그날 뭐냐면 혹시 너 여기다가 침 뱉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욱 올라오잖아요. 왜? 그 가뜩이도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어머니가 쾌 하고 돌아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해 나가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가면서 한 10번 정도 갈 때까지는 계속 안 좋은 일, 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분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한 50일 동안 그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어떻습니까? 그걸 정성 들여서 갖다 놓고 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속으로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내가 핍박을 하고 사랑을 안 줬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번째, 70번째 갖다 드리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칭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막 이제 소문내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다. 세상에. 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독한 년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0번의 인정비를 받아먹으면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착한 며느리가 없다. 이제 칭찬 일색이 되는 거예요. 칭찬 일색이 되면서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가냐면 이제 50번째까지 주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항상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돌아가시게 할까?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최종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를 칭찬하고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왜냐면 이제 진심으로 이제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러나오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바뀌면서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며느리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가 하면 며느리 너 도와줄 수 있니? 집안도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50번째 넘어간 인정을 주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70번째 가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칭찬 일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이건 아니잖아. 그죠? 박시장, 이렇게 좋으셨던 어머니를 내가 왜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98번, 99번 이렇게 가겠죠. 그죠? 48번, 49번까지 어떻습니까? 인정비를 해서 다 어머니까지 끝까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머니도 그때까지 정말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착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는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어떻습니까? 미웠던 감정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좋은 감정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분들이. 그런 사이에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쁘게 생각했던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되냐? 지금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좋은 시어머니가 어떻습니까? 99번째에 이르러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한 번을 어떻습니까? 갖다 드리면은 이걸 먹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래 목적 달성을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하는 이제는 며느리가 딱 돼서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인절미를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100번째 인절미를 딱 이제는 갖다 드린 거야.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의 손을 콕 잡더니 뭐냐면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했던 모든 부분을 용서해주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내가 싫어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용서해다오. 이런 어떤 참회의 눈물을 딱 지워주는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늘까지만 어떻게 하냐면 인절미 가지고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라 얘. 너의 마음은 이제는 알았다. 라고 하는 순간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안 돼요 어머니!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그러면서 며느리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감정이 탁 녹아들고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바로 맞받아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적으로. 너 왜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분들이. 근데 상대방을 진짜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진정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 아십니까? 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
바로 거기서 맞받아치지 마시고, 맞받아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감정이 들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하고 맞받아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게 된다는 거죠.